안녕하세요. 10분 책 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스피치 코치 이민호의 말하기 특강,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 라는 책입니다. 말하기와 관련된 책 속 내용 일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화가 날 땐 향나무처럼 말하라. 나는 성격이 급했고 화를 잘 냈다. 욕심이 많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미간주름이 어느덧 세 갈래 물기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그 주름이 복을 앗아간다며 나를 혼내셨다. 나는 그 말에 더 짜증을 냈다. 중학교 1학년 때 필통에 있는 모든 볼펜을 부서뜨렸다. 민호야, 그러지 마. 화난다고 그러면 안 돼. 화를 못 이겨 볼펜을 부수고 집어던지던 나에게 한 여학생이 울먹이며 말했다. 부끄러운 기억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2배, 3배로 잘해줄 거야. 하지만 나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피해를 끼치면 똑같이, 아니 2배, 3배로 돌려줄 거야. 그게 내 방식이야. 세상이 주먹을 휘두르면 나는 2 주먹을 질렀다. 나는 그런 놈이었다. 꽃을 전한 손에는 꽃향기가 남고 똥을 던진 손에는 똥냄새가 남는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행복했을 리가 없다. 고치고 싶었다. 오래도록 나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다. 젖은 옷을 왜 입냐고 묻는다면 마른 옷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던 삶이었다. 화난 말에 화난 말로 답하지 마라. 싸움은 2번째 화난 말에서 시작된다. 향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은 향나무 같은 사람이다. 자신을 향해서 내리찍는 도끼를 향해 향기를 내뿜는 향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라. 어느 날 법구경에서 읽은 이 구절이 도서관에서 원하던 이상형을 스쳐 만난 듯 잊히지 않는다. 향나무라는 이미지는 내 오랜 질문에 명쾌한 해답으로 다가왔다. 되돌아보니 향나무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내가 도끼처럼 내뱉은 말에 오히려 향기를 내뿜은 사람들이 나를 키웠다. 정말 이기적으로 필요할 때만 연락했는데, 민호야,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라고 삶으로 말해주던 사람들이 있었다. 나라면 필요할 때만 연락하네 라며 짜증을 낼 장면에서 그들은 달랐다. 구급차 소리에 짜증이 나면 그 안에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 그 안에 당신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젠가 그 구급차에 있게 되었을 때 당신도 그 기도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운전하다 쌍욕을 하면 차 안에 있는 나와 내 가족만 듣는다. 내 입에서 가장 가까운 건 내 귀다. 그 짧은 거리를 인식한 순간 짜증이 조금씩 줄어든 것 같다. 누군가 화를 내도 나를 보호하고 그 사람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훌륭한 분들은 그렇게 사셨더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도 좋을 말들만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화난 사람에서 화난 사람으로 바뀌고 싶다. 그래,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되어도 좋을 그런 말을 해야겠다. 향나무처럼 살면 좋겠다.
아내와 내 딸에게 매일 아침마다 해주는 말이 있다. 감사행,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타인을 위로하는 소통법. 후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며 검은 넥타이를 맸다.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쯤에서 옷을 매만졌을 것이다. 모르는 이들의 흐느낌을 지나 아는 이의 슬픔에 다 향을 피웠을 것이다. 고인에게 절을 하고 상주인 후배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무심코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을 것이다. 1년 뒤 그 후배를 만나 밥을 먹었다. 형, 정말 고마웠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형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떴다. 내가 뭐라고 했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 머리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떠올리려 했지만 실패였다. 기억해내고 싶었다. 내가 한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니. 너무 궁금했지만 쑥스러워 묻지 못했다. 진짜 위로의 비법을 알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도 내가 건넸던 위로의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4개월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야, 미안한데 1년 전에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노? 내가 뭐라고 했길래 네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후배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위로를 해줬는데 형님만 끝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다.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눈으로 말하고 그냥 갔단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다. 나는 부모님을 잃어본 적이 없기에 그 슬픔이 뭔지 헤아릴 수 없었다. 잘 몰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니 깜짝 놀랐다. 가족을 잃은 슬픔의 순간, 얼마나 힘들고 역설적인 순간인가. 혼자 있고 싶은 권리보다 손님을 맞아야 하는 의무가 더 크다. 한 번도 열기 힘든 입을 수없이 열어 말을 해야 한다. 어찌 보면 무자비한 순간,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말은 소통의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소통이 중국집이라면 말하기는 짜장면이다. 중국집에 꼭 짜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듯 소통을 위해 꼭 말을 할 필요는 없다. 아내에게 묻는다. 나 이거 사도 돼?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눈으로 싱크대를 쳐다보기만 해도 설거지하려는 뜻임을 안다. 청중들이 하품하면 분위기를 바꿀 뭔가가 필요함을 안다. 꼭 말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손이 안 닿는 김치를 가까이 옮겨주고, 더울 때 부채질 해주고, 달려오는 누군가를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열린 버튼을 눌러주는 일처럼 말 없이도 소통할 수 있다. 면접이나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멋지게 말하는 게 좋은 소통이지만 위로해야 할 때 억지로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하다. 당신이 눈앞에 있다면
말없이 따뜻한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싶다. 그라운드에서 상대팀으로 만났던 박지성과 이영표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가만히 손을 잡아주고 싶다. 말 많은 세상에서 아무 말 없이. 지금까지 10분 책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누군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위로의 소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